일본의 한 사건 이후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피해자의 집 창이 저절로 쓱 하고 닫힙니다. 수사 중의 경찰이나 맨션의 관리인이 창을 닫았다고 해도 누군가가 저 타이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닫았다고 치기엔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여러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때는 2008년 4월 18일 오후 9시 15분 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도쿄도 고토구 시오미 2번지에 사는 여성 회사원의 전화였습니다. 같이 사는 동생이 사라졌다 라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토조 루리카였습니다. 연년생 언니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죠. 그녀는 광고 관련 회사에 취직해 도쿄 신주쿠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던 회사원이었죠. 당시 살고 있던 맨션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완공된 맨션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답게 CCTV 또한 어느 정도 갖추어 있고 정문에는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맨션이었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자동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어 방범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맨션이었죠. 그렇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맨션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고 집안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용의자가 맨션 내에 거주하는 걸로 수사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맨션이라 입주자가 3분의 1이 없는 상태여서 사정 청취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금방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한 달 가까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25일 루리카의 집으로부터 두 집 옆에 떨어져 있는 파견사원 남성인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백으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속노예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 여성의 집에 매복하고 있다가 로리카가 집에 들어오자 납치하여 두 집 옆 자신의 집안 방에 묶어놓았다고 하죠. 이후 여성의 언니가 집에 돌아와 루리카가 집에 없는 것과 집안에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맨션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타카노리는 발각당할 것이 두려워 루리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살해에 사용된 칼 2개와 톱을 이용하여 훼손시킨 후 냉장고와 침대 및 골판지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타카노리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다른 골판지 상자를 보여주고 당당히 사건에 이용된 골판지를 가리키며 저것도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당당함에 경찰은 비슷한 내용물이겠거니 생각하고 방심한 나머지 증거가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화장실에서 혈흔을 조금씩 흘려보내거나 출근 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생활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등 사건 이후 보름 가까이 잔혹하게 처리하며 집에서 배출해내었죠. 그리고 때마침 그의 지문이 범행에 이용한 약품 때문에 망가져 있어서 지문 대조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 달 후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지문 대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기에 지문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현관에 있었던 지문과 일치되어 체포가 됩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로 체포된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하수구를 검사하여 발견된 조직을 검사해보니 DNA가 일치하여 범행이 입증되었죠. 그는 이 기간 동안 맨션 밖에 나와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에도 몇 번 나왔죠. 기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타카노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은 사건과 무관한 척 하기도 했죠. 체포 후 그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는 게임 업계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 세가에서 일했다가 프로그래머를 지망했다고 하는데 추후 게임센터 점장을 맡겨서 퇴사한 전력이 있었죠.
또한 어린 시절에 심한 왕따를 당했지만 부모가 외면하는 등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타카노리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뜻을 밝혔지만 중간중간 횡설수설하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를 묻자 정작 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피해를 언급하는 등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죠. 당시 재판에 유가족인 토조 루리카의 어머니와 언니가 참석했는데 타카노리가 반성하는 척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죠. 타카노리 본인은 정작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뜻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09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추후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예전에 에로 동인지를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일본 후타바 채널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그렸던 그림들과 자기가 운영했던 블로그에 본인이 올렸던 글을 살펴보면 사지가 절단된 달마의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던 부분도 예전 한국의 통영 초등학교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죠. 사실 이 사건도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하수구에서 발견된 뼈 조각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형의 기준이 4명 이상 살해를 했을 때 해당되며 2명 이상 살해도 사형이 가능하지만 죄질이 극히 나빠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것도 한 명 살해는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